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만 막상 꺼내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질, 의학적으로는 치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끄러움 없이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0%.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성인 중 평생에 한 번 이상 치액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무려 2명 중 1명꼴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흔한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나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민감한 부위의 문제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 잠시 접어두고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고요. 그럼 먼저 도대체 치액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 조직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압력을 받아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쭉 늘어져서 덩어리가 되고 심해지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직들은 도대체 왜 멀쩡히 있다가 부풀어 오르는 걸까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모든 원인들을 딱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압력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항문 주변 혈관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압력을 높이는 주범들은 뭘까요?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얘기는 아닌지.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얼굴 빨개지도록 힘주는 습관,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스마트폰 보면서 변기에 30분씩 앉아있는 습관,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물이랑 채소 잘 안 먹는 식습관, 또 노화나 임신 같은 어쩔 수 없는 신체 변화도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정말 다행인 건요. 대부분의 초기 치액은 아주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 바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식단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 바로 섬유질과 수분이에요. 이 둘이 만나서 변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화장실에서 힘줄 일이 없어지겠죠?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고기, 술, 그리고 너무 맵고 짠 음식들은 변비를 악화시키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50분의 규칙 꼭 기억하세요. 화장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독서실이나 스마트폰 게임방이 아닙니다. 신호가 왔을 때 들어가서 딱 5분 안에 모든 걸 끝내고 나온다.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여도 항문이 받는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중요한 습관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신호가 오면 참지 말고 바로 가는 거, 그리고 꾸준히 걸어주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침 식사 꼭 챙겨 드시는 것도 배변 리듬을 만드는데 아주 좋고요. 만약 좀 불편하다 싶을 땐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좌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쌀되면서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의 코어, 그중에서도 골반저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일종의 내부 강화 훈련인 셈이죠. 근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호흡입니다. 보통 케겔 운동하라고 하면 무작정 힘부터 꽉 주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주변 근육이 긴장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핵심은 먼저 제대로 숨을 쉬어서 골반저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배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횡격막 호흡부터 연습해 보세요. 호흡이 좀 편안해졌다면 첫 번째 운동, 엎드려 조이기입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는요, 숨을 들이마실 때 아주 부드럽게 근육을 쓱 조여주고 숨을 후 내쉴 때 완전히 힘을 푸는 거예요. 호흡이랑 근육의 움직임을 하나로 맞추는 데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낙하산 자세인데요. 이건 엉덩이랑 골반저근을 다른 각도에서 자극해주는 운동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10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고 이걸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뻐근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생활 습관 개선이나 운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치액은 보통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요. 1기는 그냥 피만 가끔 나는 정도, 2기는 나왔다가 알아서 쏙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3기부터인데 손으로 밀어 넣어야만 들어가고요. 4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단계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단계별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질하면 와, 너무 아픈 수술, 이걸 먼저 떠올리면서 병원 가기를 무서워하시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치질은 수술하지 않아도 완치될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1기나 2기 같은 초기 단계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인 방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내 상태가 3기 이상인 것 같다? 통증이나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럴 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도요,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원형 자동문합기, PPAC 같은 최소 침습적인 방법들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전보다 통증은 훨씬 적고 회복 기간도 엄청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치액의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정말 모든 걸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이건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다 싶은 작은 변화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아니면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두고 가기?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아주 큰 발걸음이 될 겁니다.